사과 브랜드를 제일 처음 한국에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는? 솔직하게요. 그럼요. 네. 그 모든 사회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둥근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여기 편하게 앉으시면 되고, 예, 반갑습니다. 주호재로 갑니다. 아직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대표님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먼저 소개를 좀 하고. 자, 이름 박준영, 최초로 한국의 애플을 상륙시키시고 특정 브랜드의 팬이 되는 문화인 브랜드 커뮤니티 문화를 만든 1세대 원조 설계자. 브랜딩이면 브랜딩, 컨설팅이면 컨설팅, 마케팅이면 마케팅. 진짜 엄청나신 문화와 산업의 경계를 넘어 브랜드의 팬덤을 만들어내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 기획자 박준영 크로스 IMC 대표님이십니다. 진짜 그 사과 브랜드, 저도 이제 쓰고 있지만 사과 브랜드를 제일 처음 한국에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직접 들고 온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장의 마케팅 파트너로 같이 일을 했던 네네. 거고요. 지금도 이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캠페인이 아마 Think Different 캠페인일 거예요.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이제 그 캠페인을 필두로 해서 사탕처럼 예쁘고 작은 퍼스널 컴퓨터였던 아이맥, 아이팟 네. 아시나요? 네네, 그럼요. 교수님? 네, 이제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고 당시에 이제 내가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나의 아이덴티티다라는 표현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브랜드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그 당시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커뮤니티라는 게 브랜드 어떤 팬덤 문화의 시작인 거죠?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현재의 나가 있고 네. 남이 보는 내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추구하는 미래의 나가 있고 요 세 가지가 이렇게 가장 만나도록 일체화되는 것, 가깝게 만나지게 그 접점을 넓히는 것,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네요. 사실 퍼스널 브랜딩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좋아하는 일을, 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성과가 따라올 것이고, 그 성과가 축적돼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저는 그 개인의 이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지난주에 권일용 프로파일러님이 오셔가지고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아, 정말요? 현장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놈을 잡는 게 쌓여가지고 CSI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재의 내 발밑을 믿어야 돼요. 대부분 지금 주우재 씨도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퍼스널 브랜딩은 저는 워크 아이덴티티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하는 현장, 나의 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나. 네,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업의 의미를 세우는 것, 저는 이제 이게 워크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써먹어야겠다. 네. 워크 아이덴티티를 따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성격도 중요해요. 성격, 재능, 그리고 캐릭터. 네, 이런 것들을 좀 나 스스로를 좀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 그래서 자아 발견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계속 낯선 환경과 낯선 자극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서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내가 모르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려면 결국 낯선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나만의 워크 아이덴티티를 세우는 작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친숙한 앱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반대로 진짜 그 익숙하지 않은 앱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한 지금 실망감이 몰려오는데 아, 그런가요? 제가 약간 멀어져 있었네요, 생각보다. 왜냐면 저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저도 근데 이렇게까지 앱 지도까지 이렇게 만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보통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많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의 패턴 속에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여기서 소비를 하고, 이걸 왜 좋아하고, 이걸 잘 이해하는 게 Z세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돈을 쓰는 그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1, 20대보다 저희 같은 3, 40대들이 훨씬 네. 크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냅두고, 왜 우리 같은 3, 40대를 냅두고, 왜 1, 20대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시죠? 지갑은 우리가 여는데? 소비층은 우린데? 아, 역시 주구재 씨답게 얘기하시네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이들의 이제 미래 소비의 주역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기업의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들의 소비를 하는 방식과 수익을 내는 방식, 경제관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이 인당 그 명품 소비 지출 비용이 높아요. 그 다음에 투자에 굉장히 대담해요. 그러니까 주식 뭐 코인 투자에 보면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독하셨어요? 스브스 프리미엄. 좀 빠른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선 넘는 질문을 좀 드릴 텐데, 한 단어로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선 넘지 마라고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끼는 후배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준다면, 안정적인 30대 꼰대 주우제대, 환경은 불안하지만 28살인 젠지 세대. 꼰대 주우제. 솔직히 젠지 세대가 이해 안 갈 때가 있다, 많다. 많다.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이 인사이팅 젠지 세대가 좋아할 만하다. 선 넘지 마. 한 번밖에 못 쓰시네요. 어떡하지? 아니라는 뜻이네요. 네. 자, 뭐 일단 편집해 주시는 거죠? 네. 이거 내 예정에 없던 거 아닌가요?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박박 무슨 뜻일까요? 박박. 몰라요. 아니, 제가 Z세대 신조어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박박이란 말이죠. 대박의 박을 두 번을 대박을 좀 더 강조해서 박박박박 맞아요. 주우재 씨 아는 거예요? 주우재 씨도 알았어요. 내가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요건 알아요. 네. 700, 700 요거 언제 쓰시는 줄 알아요? 700. 피하고 싶을 때? 그게 이제 700이 기억 이응 같잖아요. 귀여워입니다. 귀여워. 왜 이렇게 줄여? 워라블. 워라블은 제가 만든 사실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이라는 도구가 그 일과 여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놀 때 일하듯이 놀고 놀듯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줄여서 워라블이라고 요즘에. 불은 뭔가요? 불? 블렌딩. 블렌딩. 워크 앤 라이프 블렌딩 이렇게 블렌딩.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워라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걸 안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큰일 날 네, 뻔했네요. 그러게요. Z세대 하면 MBTI고 MBTI면 이제 Z세대인데
근데 요거를 믿지 말라. 이걸 좀 부정하셨다고. 아, 네. 아니 저도 MBTI 좋아해요. MBTI 테스트하는 거 재밌어요. 네, 재밌는데 MBTI는 내가 보는 나잖아요. 퍼스널 브랜딩 관점에서 보면 남이 보는 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MBTI는 남이 보는 객관적인 나는 없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는? 솔직하세요. 솔직하신 캐릭터가 매력이신 것 같고 네네. 이제 그러기만 하면 매력이 없는데 네. 허당끼 있는 그 아.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친근한 또 이미지가 있으시고 그리고 트렌디하세요. 아, 제가요? 네, 그 주우재 씨의 컨텐츠들을 보면 어떻게 시켜서 하는 건데, 이거? 어쩐지 그 흐름을 굉장히 잘 읽고 있고 네, 그냥 뭐 제가 농담으로 시켜서 하는 건데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안 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본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하는 게 없어요. 일하는 시간 말고 그냥 저는 거의 누워 있는 사람인데 누워 있으면서 할 게 이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니까 뭔가 시켰을 때 그래도 알고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힙한 이미지 가지고 계세요. 전문가 분께서 그렇게 또 네, 보이신다고 하시니까 네. 연예인 같은 남들 앞에 서는 뭐 이런 직업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 퍼스널 브랜드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해왔던 일의 성과로서 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나의 강점을 알고 있고 어땠을 때 가장 내가 만족감이 높은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새로운 기회와 잘 연결될 수 있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연예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아티스트 뭐 모든 사회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에 이제 막 진입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낯선 환경에 자신을 조금 계속 노출시켜서 네. 다양한 좀 경험들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계속 새로운 경험에 노출시키고 회복하고 그것들이 이제 축적되면 닷을 만드는 거예요. 이 경험을 쌓는 작업은 이 여러 닷의 점을 찍는 작업들인데 네네. 이 점들이 이렇게 고유하게 자기만의 어떤 연결들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이 누구나 오거든요. 그 선의 연결이 저는 그 고유한 별이 만들어지는 나만의 고유한 별이 만들어지는 별자리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칵테일을 좀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이게 와 감사합니다. 예쁘네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시죠? 아 네. 네. 모히또입니다, 모히또. 네. 몰디브인가? 모히또지? 네. 모히또입니다. 저도 헷갈려요. 영국의 탐험가가 모히또를 처음 만들었다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 선구자시잖아요. 브랜드계 어떤 탐험가시기도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브랜드를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그리고 발굴해내는 대표님과 닮은 칵테일이어서 제가 이렇게 모히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멋집니다. 멋지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너무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네.